고개를 깠다 이렇게 흔드는 귀여운 이상배 기자입니다. 자, 이상배 기자, 아주 뭐, 들고 나온 얘기들이 다 하나같이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알찬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최근에, SK텔레콤이 하이닉스 반도체 새 주인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네. 그래서, 계약까지 이제 맺었고, 그래서 빠르면 이제 내년 초에, 완전히 이제 하이닉스의 새 주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원래 당초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하게 되면 뭐 어떤 시너지가 있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나마 좀 관련이 된 게, 모바일, 관련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육성을 해서 시너지를 좀 만들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이 자금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야,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자금력. 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직접 계산해 하셨다고요? 네. 실제로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비메모리 반도체 라인 하나 까는데 한 5조, 6조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5, 6조.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쪽에서는 세계적인 강자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점유율, 메모리 쪽에서는 네. 뭐 전 세계 점유율이 60%, 70%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뭐 마이너죠. 반도체 시장 전체를 뭐 350조 원 연간 이렇게 보면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한 50조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300조 원 정도가 거의 이제 비메모리 쪽인데 그 중에서 한 250조 원 정도를 거의 미국이 먹고 있고 200조 원 가까이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좀 비메모리 쪽이 또 부가가치도 더 높고 아무래도 좀 이익률도 더 높고 그래서 좀 가야 되는 건 사실이고 또 디램 쪽에 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포화가 됐죠. 네. 그래서 메모리 쪽으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서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쉬우면 이미 했겠죠. 삼성전자가 뭐 보통 기업입니까? 뭐 쉬우면 다 했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유일하게 패배 의식에 쌓여 있는 조직이 비메모리 사업부다. LSI라고 하거든요. 시스템 LSI. 시스템 LSI 그쪽 사업 부분이라고 하는데 인텔이랑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패배 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또 종합 예술입니다. 소품종 뭐 이런 생산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익숙한 이런 양산 체제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그렇죠. 반대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5, 6조가 드는데 그럼 과연 5, 6조. SK텔레콤이나 하이닉스가 그만한 여력이 있는지 보면 제가 좀 좋아하는 계산 방법이 있는데 지난 한 5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평균 영업이익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심하니까 좀 장기간으로 놓고 평균을 따져봐야 되는데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대충 보면 영업이익률이 5년간에 평균 13.6%좀 나옵니다. 하이닉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매출액은 이제 꾸준히 늘어나니까 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요 영업이익률을 대입을 해보면 대충 한 4조가 좀 넘습니다. 그럼 영업이익 거기다 이제 감가상각비까지 더했을 경우에 에비타라고 하죠. 삼각전 영업이익이 대충 4조 3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원래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되는 규모가 이제 매년 또 3에서 4조 정도 됩니다. 3, 4조가. 거의 돈이 안 남죠. 네. 그러면 이제 SK텔레콤 새 주인이 좀 꽂아줘야 되는데 그럼 SK텔레콤은 돈이 있느냐? SK텔레콤이 또 영업이익, 그러니까 에비타가 삼각전 영업이익이 또 4조가 좀 넘습니다. 이것도. 계산이 쉽죠. 그런데 SK텔레콤 자기도 투자해야 될 겁니까, 지도? 그렇죠. LT도 뭐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거기에 한 2조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금 보유액이 한 2조가 넘는데 그중에 한 1조 정도를 가지고 인수를 할 거고 나머지 한 2조 정도는 또 차입을 한답니다. 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차입. 갚아야죠. 그 돈 들어갈 때가 지금 한두 이자도 내야 되고. 네. 그 상황에서 지금 5조, 6조가 들어가는 비메모리를 지금 당장 하기 쉽지 않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7조 내지 8조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비메모리 쪽을 좀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당장은 비메모리 쪽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 삼성전자가 이제 현금 동원력이라든가 훨 낫죠.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년에 비메모리 쪽에 7, 8조 원을 투입해서 뭔가 우리 해보겠다. 네. 정말 아킬레스건인데 이걸 한번 좀 극복해보자 이런 계획인데 하이닉스라든가 SK텔레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여력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나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기술 R&D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개발하면 그걸로 그냥 쭉 양산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 예컨대 모바일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요즘 스마트폰이죠. 아이폰 같은 데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AP라고 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갤럭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걸 개별적으로 다 개발해야 되고 소프트웨어과도 결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종합 예술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만으로 승부가 되는 메모리만 달리 소프트웨어도 함께 커버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거는 단기간에 기술 개발을 통해 따라잡기 쉽지 않다. 돈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기술 인력들을 좀 고급 기술 인력들, 인도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쨌든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끌어와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느냐의 교육 문제도 있고 영어가 통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쪽은 참 우리나라가 좀 국가 전체적으로 좀 과제로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야 되는군요. 네, 사실은. 뭐 디램 메모리 쪽은 뭐 개발하면 이제 공정 효율성만 높이는 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비메모리 쪽은 워낙 그 품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걸 개발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휴대폰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는 또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그룹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수전에서도 보여줬지만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SK텔레콤은 어떤 그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우려라고 하면 일단 뭐 재무적인 우려, 그다음에 뭐 어떤 시너지에 대한 우려, 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재무적으로는 사실 우려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성 자산이랑 뭐 단기 금융상품, 뭐 단기 투자 자산 다 합치면 뭐 2조, 3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 쓰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버퍼가 필요하니까 보통 이제 매출액의 3%, 5% 정도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매출 채권의 3개월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한 1조 정도 놔두고 1조 정도를 쓰고 그러더라도 이제 차입은 한 2조만 해도 되고 또 에비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조가 넘기 때문에 가는데 문제가 없다. 반년치 에비타만 써도 인수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다만 이제 시너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드오션으로 가버렸고 그런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메모리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SK텔레콤도 좀 멀리 내다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성민 사장이 홍콩에 가 있는데 지금 포시즌 호텔에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걸 어떤 기자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제 메모리 쪽, 낸드 플래시랑 디램 쪽으로 투자를 하고 비메모리 쪽은 2015년 이후를 보겠다. 2015년이면 앞으로 3년 남았죠. 거의 3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 어떤 성장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메모리 쪽에서 확보하기는, 비메모리 쪽에서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SKT 하이닉스 인수전 이렇게 보면서 그럼 이제 하이닉스가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을 앞으로 벌 수 있을 것이냐. 네. 여러 가지 견해들을 들어보니까 옛날처럼 수조원 적자를 내던 그런 시절은 갔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가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상민 기자가 정확히 지적했지만 하이닉스가 또 대박을 내는 또 그런 시절이 오겠느냐 네. 싶으면 그렇죠.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그림은 하이닉스가 고만고만한 이익을 내서 좀 막대한 투자를 해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럼 SKT가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 정도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SKT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라든가 뭐 인수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려면 하이닉스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네. 그런 그림은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하이닉스가 뭐 대박을 내는 막 이런 그림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디램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줄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수조원 적자 보고 또 어떤 애는 수조원 이익을 보고 이런 시절이었었는데 앞으로는 한 3, 4조 정도 영업이익, 에비타가 3, 4조 정도로 그냥 꾸준하게 그래 좀 줄면 한 2조, 늘면 5조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끄덕끄덕 먹고 사는 정도 이렇게 그렇죠. 투자하고 먹고 치킨 사는 게임이 정도. 이제 극단적인 치킨 게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대만 뭐 나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세팅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장점이자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대박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점인데 그래서 사실 비메모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쉬운 건 아니고. 네. 5, 6조 원의 투자, 이거를, 그게 말이 5, 6조 원인지 정말 대단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SK텔레콤의 고민도 적지 않게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를 인수한 SK텔레콤,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네. 회사 측에서도 2015년부터 뭔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시너지도 역시 이제 그때 가야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